얘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이게 핵심이거든. 그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그걸 구성하는 걸 원소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원소의 알파벳 엘레먼트의 기호를 나타내서 쓰고 포함되지 않을 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3보다 작은 집합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치 1, 2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럼 집합이고 그 원소가 1, 2다라는 거지. 하지만 큰 원소의 모임이라고 하면 크다의 기준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원소 역시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 자, 4의 집합의 약수를 집합 A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럼 4의 약수는 1, 2, 4가 있으니까 포함이 될 거고요. 집합 A에. 네. 3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집합에 포함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 보면은 집합의 이름을 쓰고 이게 원을 그리기 때도 하고 혹은 원이 좀 잘 안 그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름을 써도 괜찮아.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그 원소들을 쓸 때는 얘 같은 게 지금 보면 5 이하의 자연수거든. 네.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거를 쓸 때 쉼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다 써주기만 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소 나열법은 어려운 거 없어. 역시 집합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이때는 이제 쉼표로 다 끊어줘야겠지. 근데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역시 중괄호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괄호의 의미가 뭐냐면 나 이제부터 원소 얘기하겠어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집합 대문자를 쓰고 중괄호를 쳤다? 아 원소 얘기하겠구나. 그러면 x라는 게 원소고 그 x는 5 이하의 자연수다. 이게 조건을 제시해 준 거야. 이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조건 제시법이야.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림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이제 벤 영어로 그림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1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1, 3, 5, 7, 9 중괄호 치고 집합 A 써주고 조건 제시법 집합 A 써주고 중괄호 쳐주고 X가 원소인데 그 X가 뭔지에 대한 조건 설명해주고 벤 다이어그램 그림 A 쓰고 그 다음 여기 원을 쓰든 아니면 그 네모를 쓰든 그 안에 원소들을 나열하는 거지. 네. 이렇게 원소 나열하면 결국 10 이하의 홀수라는 거 원소가 5개라는 게 나오지. 네. 이와 같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을 유한집합. 만약에 반대로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 있을 땐 무한집합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집합.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유한집합에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이 유한집합 안에는 공집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집합이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C라고도 나타내. 그래서 이게 뭐 공집합이 유한집합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는 n이라는 문자를 쓰고 집합의 이름을 쓰기로 약속을 해. 집합의 이름을 써주기로 해. 알겠지? 그럼 공집합은 아까 원소가 없다 했지.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다. 자, 그러면 얘가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10 이하의 홀수들의 모임이지. 네. 그렇다면 집합 A라는 거, 여기서 A라는 것은 원소가 5개였다. 집합 B는 점점점이 있지. 그래서 무한이 계속된다 해서 무한집합. C는 1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그건 없지. 네. 바로 공집합인 거야. 네. 공집합은 우리가 원소가 0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도 중요한 게 바로 이 표현을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공집합의 원소가 0개라고 할 때는 자 n 쓰고 소괄호 쓰고 있는 거 확인 됐지? 네. 그래서 집합 이름으로 공집합이 들어와서 그 공집합이라는 것의 원소가 몇 개다? 0개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걸 보면 똑같아. 공집합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중괄호가 쳐져 있지. 네. 아까 중괄호의 의미가 나 이제부터 원소 나열할 거야. 네.
그 원소 나열할 거에 중괄호 치고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배웠잖아. 그럼 얘는 원소로 뭐냐면 이거는 원소 기호 이거를 문자 기호 하나를 갖는 거야. 문자 기호 공집합 기호를 하나 가져. 그래서 원소가 몇 개다? 한 개다라고 해줘야 돼. 그럼 이같이 n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또 나와. 그 안에 0이라는 게 적혀 있으면 0이라는 원소를 한 개 갖는 거지. 그래서 숫자 기호, 숫자도 문자지. 그래서 숫자 기호 0이라는 숫자 기호 한 개를 갖는다 해서 1이라고 해줘야지. 자, 그럼 얘가 이제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보면 다음 중 집합인 걸 모두 골라라. 자, 집합이라는 것은 얘기했지만 아까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 애매한 표현도 안 돼. 키가 작다라든지, 예쁘다든지, 가깝다라든지, 이거는 좀 애매해. 바로 탈락이고요. 자, B형이라는 건 혈액형 검사하면 나오겠지? 가능하고요. 3보다 크지만 10보다 작다라고 했어. 4, 5, 6, 7, 8, 9. 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6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 자, 4의 양의 배수를 집합 A, 그 다음에 8의 양의 약수를 집합 B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4의 얘를 원소나열법을 쓰게 되면 4도 있고 8도 있고 12도 있고 점점점 무한으로 가는 무한집합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B라는 것도 표현하게 되면 8의 양의 약수라는 건 1, 2, 4, 8 이렇게 원소가 4개인 유한집합 맞지? 그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1이라는 게 집합 A에 포함이 되지 않죠. 2라는 거 얘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함한다 해야죠. 5라는 거 얘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자, 6이라는 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맞죠. 자, 8이라는 거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옳은 건 4번이다. 간단하지? 자, 그럼 이 집합의 표현 한번 볼게요. 다음에 원소나열법을 나타낸 것은 어떻게 나타내고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을 바꾸고 조건제시법을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을 나타내시오. 자, 1, 2, 50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얘 같은 집합의 이름을 일단 주지 않았거든. A라든지 혹은 B라든지 혹은 C라든지 이름을 안 줬기 때문에 나도 처음부터 이름을 안 쓸게.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 가만 보면 조건제시법 보면 X가 원소인데 그 X라는 건 10의 약수야. 10의 약수. 그러면 10의 약수인데 중요한 건 이때 쓸 때 양의 약수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 양의 약수. 왜냐면 10의 약수는 10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 근데 10의 나눠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2로도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약수라고도 할 수 있거든. 원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 때문에 이 양이라는 약수도 양이라는 말 붙여줘야 한다는 거지. 그럼 2번 같은 경우에서도 쓸 때 3, 6, 9, 12 x가 원소일 건데 x는 3의 배수겠지. 근데 그 3의 배수를 쓸 때도 양의 배수라고 써주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 4, 6, 8, 10, 12 그렇지. 14보다 작다니까 14는 포함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4번 x가 원소인데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건 3n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n자리에다가 중요한 거 0을 넣었을 때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는 1부터 시작해야 돼. 1, 4, 7, 10 하고 점점점. 맞지? 1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고 못해도 3개에서 4개 정도는 나열해주고 점점점 써주는 거 그게 좋다. 알겠지? 자, 조건제시법 한번 볼게요. 다음에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소 나열법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거지. 보니까 여기서 집합 B의 원소라는 것은 X 더하기 Y가 집합 B의 원소다. 그렇다면 그때 A의 원소는 이 X의 원소는 뭐냐? 집합 A의 원소다. 그럼 집합 Y의 원소는 뭐냐? 이때 소문자 Y도 집합 A의 원소다.
자, 그러면 집합 A의 X의 원소라는 게 집합 A 원소 0, 1, 2. Y의 원소도 0, 1, 2. 그 둘을 지금 어떻게 알아? 더하라. 그러면 더합시다. 0, 1, 2. 1 더하기 0, 1. 2, 3. 2, 3, 4.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이때 얘를 쓸 때는 집합에 아까 이름이 있었는지 확인. 있었네. B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쓸 때 0, 1. 1이 중복됐지. 네. 근데 출석 부를 때 내가 이름을 두 번 부르지 않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만 써줘. 알겠지? 그럼 2라는 것도 세 번 나왔지만 한 번만 써주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것도 한 번, 4라는 것도 한 번만 써주더라. 자, C파 C라는 게 있었다. 원소 나열법을 할 거다. X 곱하기 Y라는 것이 원소인데 X도 집합 A의 원소, Y도 집합 A의 원소. 자,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이때 되는 녀석 보니까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있고 2 있고 4 있다. 이런 식으로. 자, 5번 볼게요. 다음 중 무한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있겠습니다. 무한.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이 나가는 거죠. 자, 양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유한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유한이라 얘기한 이유는요. 조건체 집합 X가 원소인데 그 X라는 건 3회인이라고 했어. 근데 이 N이라는 녀석은 1 넣었을 땐 3 나오고 2 넣었을 땐 6, 3 넣었을 땐 9, 4 넣었을 땐 10이 나오지. 네. 이게 얘의 원소야. 원소가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유한집합이야. 자,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라고 했어.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없습니다.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이라는 건 유한에 가깝다라고 했지.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0과 2 사이의 기하분수 진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무한이고요. 세 자리 자연수는 유한이야. 왜?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이때 총 900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유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x-1, x-2가 0보다 작다. 즉 1과 2 사이에 x가 있지. 그 사이에 유리수는 무한히 많으니까 3번, 5번이 정답이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원소가 n 쓰고 중괄호 치면 이제 요 가로 안의 녀석, 즉 n 가로 열고 쓰게 되면 이게 원소를 써달라는 얘기야. 이게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가로 안에 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였다? 집합이었다. 자, 중괄호 치고 0이 왔다는 건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한 거거든. 네. 원소 나열법으로 숫자 0이라는 숫자 기호 하나 갖고 있는 거야. 하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열고 2개 나왔지. 네. 그럼 원소가 몇 개? 2개. 2개. 자, 얘는 3개, 2개 빼면 1개. 맞죠? 얘는 원소가 1개, 1개 같아야겠지. 얘는 1개 공집합이야. 얘는 지금 중괄호 가로 없다. 네. 중괄호 없으니까 0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네. 얘는 1개. 그렇지.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중괄호가 있으니까 2개. 자, 그럼 다 더하면 4가 돼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